추운 겨울이 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니 곳곳에서 봄의 소리가 들려오고 서대문 안산에도 안산과 가까이 있는 인왕산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안산 바로 아래에 10년 이상 살고 있는 저에게는 일주일이면 3번까지도 다녀올 만큼 자주 가니 안산은 안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1년 동안 100번쯤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과 마주 보고 있으며 안산에 갈 때마다 여러 번 보고 오는 산이 인왕산인데 인왕산에 다녀온 것은 채 10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왕산을 너무 차별한 것일까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안산에 먼저 간 다음 정상 바로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 인왕산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인왕산에도 봄이 찾아왔으니 인왕산의 봄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급경사길을 한참 내려가니 홍제동으로 가는 통일로 바로 위에 만들어진 무악재 하늘다리가 저를 맞아줍니다. 하늘다리를 건너면 바로 인왕산입니다. 인왕산은 안산과 마주 보고 있으면서 높이는 안산보다 조금 높은 338m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안산과 많이 다릅니다. 안산은 꼭대기에 일부 바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흙이 많은 흑산인데 인왕산은 산 전체를 화강암이 덮고 있는 전형적인 돌산입니다. 토질이 다르다 보니 나무들도 많이 다릅니다. 안산에는 메타색 화열을 비롯하여 키 큰 나무들이 많은데 인왕산에는 소나무 종류가 많고 키 큰 나무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인왕산은 바위가 많다 보니 경치 좋은 곳이 많아 인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그린 산수화가 많은데 너무나 유명한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는 그 가운데 하나이며 정상 아래편에 있는 매바위와 치마바위는 인왕제색도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인왕산은 조선 개국 초기에는 이름이 서산이었는데 세종대왕 때 조선왕조를 수호하려는 뜻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신의 이름인 인왕을 따라 인왕산이라 개칭하였다고 하며 피룬산으로도 불립니다. 인왕산은 경치가 빼어난 산이기도 하지만 개칭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 왕조의 수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태조가 조선을 개국하고 궁궐 터를 정할 때 무학대사의 인왕산 주산론과 정도전의 북악주산론이 대립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중기 인물인 차천노의 오산설림에는 당시 무학대사가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고 북악을 좌청룡, 남산을 우백호로 삼으려 하였는데 정도전의 주장에 따라 북악을 주산으로 삼고 남산을 안산으로, 낙산을 좌청룡, 인왕산을 우백호로 삼아 경복궁을 지음으로써 인왕산 아래 피룬대가 궁터가 될 수도 있었던 무학대사의 주장이 좌절되자 무학대사가 탄식하며 나의 주장대로 하지 않으면 200년 뒤에 다시 도읍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산수비기에는 도읍을 선택하는 자가 만일 중의 말을 믿게 되면 약간 오래갈 희망이 있으나 정시성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으면 5대를 가지 못하여 자리다툼의 화가 생기고 200년이 못 가서 나라가 어지러워 흔들리는 난이 날 것이니 조심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은 5대 만에 수양대군이 단종의 보좌 세력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개유정난이 일어났고 200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인왕산에는 돈이문터에서 시작해 능선을 따라 인왕산 정상과 윤동주 시인의 언덕을 지나 동쪽 사너리의 창의문에서 북악산길과 연결되는 성곽이 있습니다. 이 성곽은 조선왕조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그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한양도성의 일부인 인왕산 구간입니다. 한양도성은 태조 5년인 1396년 북악산과 낙산, 남산, 인왕산 능선을 따라 축조된 이후
여러 차례 개축하였으며 일제 때 성문과 성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데 1968년 1.2.1 사태 직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숙정문 주변에서 중건이 시작되어 1974년부터 전 구간으로 확장되어 중건되었고 1993년에 개방되었습니다. 한양도성의 인왕산 구간 가운데 인왕산 정상을 지나 청운동으로 내려가는 길의 성곽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성벽 원형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왕산의 봄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안산 귀신으로 살다 보니 제 머릿속에 있는 인왕산은 직접 가보고 나오는 이야기보다는 안산에서 보는 인왕산 이야기가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왕산도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제 눈에 보이는 인왕산의 모습은 다른 곳과 많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안산에서 보는 인왕산은 매우 단순해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들이 사시사철 산을 푸르게 만드는 것이 기본이고 여기에 봄이 되면 노란 개나리가 무악재 하늘다리 위쪽 넓은 개나리 군락지를 온통 개나리 세상으로 노랗게 물들이는 가운데 이곳저곳에 벚꽃과 진달래를 비롯하여 각종 야생화들이 바위 틈을 수놓을 때와 겨울이 되어 하얀 눈이 바위와 나무를 예쁘게 수놓는 때가 그것이니 계절이 셋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나무들이 푸르게 산을 덮고 있는 기본 계절인 셈인데 꽃들이 필 준비를 열심히 하는 때라 조금 뒤에 찾아올 멋진 작품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기다리는 때입니다. 인왕산의 특별한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은 꽃피는 인왕산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늘 푸른 나무들과 멋진 바위들을 보는 즐거움으로 만족해야 할 테니까요. 아참, 며칠 전 저는 북쪽면 응달 쪽에서 눈과 얼음이 남아있는 겨울의 흔적을 반가운 마음으로 멀리에서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인왕산은 산을 삥 둘러 곳곳에 등산로가 잘 나 있는데 경복궁역이나 독립문역, 무악재역 등 전철역이나 여러 버스 정류장에서 접근성이 좋아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산이 그다지 높지 않아 웬만한 사람이면 2시간에서 3시간이면 큰 어려움 없이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코스는 사직터널을 출발 기점으로 성곽터와 정상을 지나 부암동으로 내려오는 코스인데 반대 방향으로 올라도 무방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산을 삥 둘러 나 있는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는데 사직공원 쪽에서 출발하여 윤동주 문학관으로 가는 길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사직공원 쪽에서 무악재 하늘다리를 지나 홍지문으로 가는 길이나 홍지문에서 윤동주 문학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